私の大切な人って誰だっけ。忘れたくない人、忘れちゃダメな人、思い出せ。 백신 증명서 없이 일본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요즘 코로나 이후 첫 여행지로 일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도쿄는 쇼핑과 먹거리, 볼거리가 다양하니 취향에 맞추어서 여행 일정을 짜시기도 참 재미있는 곳입니다. 슬램덩크나 스즈메의 문단속 이후에 일본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영화 속 배경지에 다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저는 이번 여행을 관광이냐 힐링이냐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도쿄 투어라는 컨셉으로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4박 5일의 일정으로 사실 유명 관광지를 다 돌아보는 건 불가능했고요. 그래도 그에 버금가는 벅찬 일정으로 4박을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가본 곳 중에서 추천할 곳과 대략의 여행 경비, 비용 등을 알려드릴까 하고요. 제 일정은 영상 마지막에 넣어둘 테니 캡처하셔서 활용하셔도 됩니다. 이번 여행은 두 아줌마의 패키지 저리 가라 컨셉이라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요. 첫날부터 썰을 조금 풀자면 피곤하게 여행을 하고 세상 잊고 깊은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핸드폰에서 사이렌 비슷한 음이 막 진동하고 함께 막 울리면서 저희 잠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지진이 일어났다는 안전 문자였는데요. 침대도 덜컹하고 순간 뭔가 좀 쿵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잠들었을 때 아마 더 심하게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 엄청 제가 깼을 때는 엄청 심하게 요동치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그 뒤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참 좀 마음을 이제 안정을 시키고 이제 TV를 켜서 봤는데 지진이 발생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고요. 이 정도 경보음이면 이거 지진보다는 경보음에 더 놀라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또 일본에서는 지진이 좀 일상적인 거잖아요. 일본인들에게는. 그래서 이게 바로 지진에 대처하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제가 신주쿠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나와봤을 때 간판이 떨어졌다든지 건물 외벽이 훼손되었다든지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내진 설계가 잘 돼 있기 때문인지 크게 위험하다, 안전이 위협받는다 그런 느낌은 1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오래된 신사나 가령 니혼바시 다리 같은 걸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놀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수없이 많은 지진들을 겪어왔을 텐데 그런 세월들을 무사히 이겨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조금 웃긴 건 아사쿠사에 갔을 때였는데 한참 아사쿠사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이런 게 일본이구나 하고 약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선가 우리나라 사물놀이 같은 막 이렇게 풍물패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쪽으로 이제 따라가 봤더니 아주 특이한 풍경이 있었는데요. 아마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뭐에 놀랐는지 아실 듯 해서 일단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걸로 제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어떠셔요? 좀 놀랍지 않은가요? 아주 밝은 대낮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전통의 거리인 아사쿠사에서 이런 삼바춤 비슷한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게 사실 저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코네 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관광센터 운영 시간인데 당연히 기차 출발 전에 매표소가 미리 문을 열어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프리패스하고 로망스카 표를 당일에 바꾸려고 했던 건데 그 운영 시간이 8시부터 해서 6시까지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날 저희처럼 당일에 표를 바꾸려고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고요. 그분들 중에 일본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표는 미리 바꿔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이외에는 정말 시간이 정말 빠르다고 느낄 만큼 도쿄에서의 여행이 좀 즐겁고 기억에 많이 남았었는데요. 저는
보통 여행 갈 때 맛집 검색은 따로 하고 가지 않는데 보통 끌리는 곳으로 간다 주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맛집 검색은 조금 하시고 가는 게 좋지 않나라고 느낀 게 분위기라든지 사람들 줄 서 있는 것만 보고 갔다가 그냥 입으로 음식만 넣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적지가 없다 보니까 자꾸 아는 곳만 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좀 스타벅스였는데 일본 커피가 아무리 맛있다고 한들 커피잖아요. 이번 여행에서는 또 스벅 라떼만 좀 원 없이 실컷 먹고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곳은 단연 아사쿠사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동 같은 곳입니다. 사찰과 전통상가, 오래된 상점들이 어우러져 일본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나카미세 도리라는 전통 상점가는 독특한 기념품들이 많아서 눈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인력거를 타고 아사쿠사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볼 수도 있는데요. 타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교토를 여행하면서 저는 인력거 투어를 한번 했었는데요. 중간중간 인생사진도 찍어주시고 마지막에는 엽서도 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기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오다이바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할 때는 유리카 몸매선을 타고 갔는데 다음번에 간다면 수상버스로 한 번 더 가볼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던 곳은 바로 천황의 거처가 있는 고쿄입니다. 신주쿠하고 시부야가 일본으로 피를 공급하는 심장이라면 도쿄의 과거와 현재 또 미래를 지배하는 그 머리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고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의 조선시대라고 하는 에도시대의 건축물하고 또 그 정원을 볼 수 있고요. 비슷하게 우리나라의 또 경복궁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행 경비에 대한 건데요. 비행기하고 숙박시설을 모두 2인 기준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일단 2인 기준으로 경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행기는 부산에서 나리타로 가는 에어부산을 이용했고요. 제 카드에 1+1 혜택으로 2인 좌석을 유료 할증료 포함으로 59만원 정도의 결제를 했습니다. 신주쿠 워싱턴 호텔은 세미 더블룸으로 27만원, 긴자 도민 호텔을 41만원 가격으로 결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든 비용이 교통비였는데 나리타에서 신주쿠로 가는 리무진 비용이 1인 3만원이니까 6만원이 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시부야 스카이 전망대 관람 비용이 25,000원. 이건 미리 예약을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거고요. 하코네 투어는 이제 저희가 현장 결제로 바로 결제를 했었는데 로망스과 프리패스가 2명 2인 한 14만원 정도 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또 하코네에서 온천을 했었는데 온천은 하코네 프리패스 할인을 받아서 28,000원 2인 결제했습니다. 나머지 교통 비용으로는 2일 동안 도쿄 지하철 프리패스를 이용했는데요. 2일간 1200엔 그러니까 2인 24,000원 정도 들었고요. 긴자에서 나리타로 들어갈 때 지하철 프리패스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또 공항에 내려서 추가로 1190엔 정도를 더 냈으니까 24,000원 정도 또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더해서 2로 나누어지면 고정 지출은 79만원 정도가 들었고요. 나머지는 또 쇼핑과 식사 비용이 따로 더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항공료가 좀 비싸다 보니까 항공료 지출이 제일 많았고요. 숙소도 조식을 제외했던 비용인데도 크게 더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4박 5일에 79만원 정도의 도쿄 패키지 투어를 다녀온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좀 나름 알뜰하게 여행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알뜰하게 또 쇼핑할 곳까지 추천을 드리자면 제가 세리아 매장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여기도 다이소처럼 대부분의 물건이 100엔이에요. 하지만 다이소보다는 제품의 질이 조금 더 낮고 아기자기한 그런 소품들이 많아서 한 번쯤은 재미로라도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요즘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말을 잘하시는 일본 분들도 많으시고 또 번역 어플이 워낙 좋아서 자유여행하기 좋은 곳이 일본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반일 정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니까 제가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본을 대하는 저의 마음이라는 영상을 다음 편에 좀 제작해 볼까 합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